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 등 증인 12명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자간담회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총장은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고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액상, 대마 등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가 긴급 체포됐고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저녁쯤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예정인데 큰 강풍 피해를 낸 곰파스 등과 닮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동안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출처는 중국 CCTV 보도인데요. 미중 양측이 10월 초 워싱턴에서 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또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뜨거운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는 아침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 표창장에 직인을 찍은 적 없다는 동양대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증인 명단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제법제사법위원회는 간사회동이 오전 9시쯤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누구를 몇 명이나 부를지를 두고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사회의에 앞서서 민주당 송기영 간사는 어제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서 증인 없이 조국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해놓고 한국당은 왜 말을 바꾸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원내대표가 간사에게 증인 관련 사항을 위임한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국당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포함한 증인 12명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무리 양보해도 6명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만 부르겠다는 건데 딸과 배우자 관련 의혹이어도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건이 아니면 증인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양당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논쟁이 길어지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를 비판하면서 증인 채택 관련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은 오늘도 조 후보자와 또 여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 교수의 위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증거 인멸 시도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여권 인사들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한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당장 정경심 교수를 구속수사하십시오. 민주당은 진상을 파악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압력을 가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인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교의 생활기록부 공개는 대단히 심각한 위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인권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이런 발상이 아닌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혹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연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딸의 학사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부인이 부정하게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 출근길에 올랐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전 9시 50분쯤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기자간담회 이후 언론이 새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여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던 지난 2일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여당의 요청에 해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검찰은 간담회 직후부터 곧바로 주요 참고인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딸이 고려대 재학 중에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게 아니냐, 지금 이 의혹이 계속 논란인데요. 네. 자, 학교 측의 해명이 좀 오락가락했었는데 동양대 총장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상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후보자 딸 조모 씨는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실적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했는데요. 표창을 준 당시 어학교육원 원장은 동양대 교수인 어머니 정경심 씨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의 참고인으로 소환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최성해 총장은 후보자 부인이 사실상 무마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네,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엔 총장이나 도지사, 장관급 이상의 수상 실적만을 기재하게 돼 있어서 어머니인 정 씨가 딸의 입시를 위해서 수상 실적을 만들어낸 것 아닌지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딸이 영어를 가르치고 봉사 표창을 받았다고 확답했던 조 후보자도 오늘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검찰은 이 밖에도 다른 학사 관련 이력이 부풀려지거나 꾸며졌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면 곧바로 후보자 부인 정 씨를 불러 조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지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거죠? 네, 지금은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인물입니다. 오촌 조카 조모 씨는 후보자와 처남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부인 정 씨가 오촌 조카로부터 추천받아 펀드에 투자했고 펀드와 관련해선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링크가 조 후보자 일가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실제 투자하지 않고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7년 7월 출자한 14억 원 대부분이 가로등 전멸기 업체인 웰스 CNT에 투자됐는데요. 어제 검찰에 소환된 웰스의 최모 대표는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코링크에 만들어주고 투자금은 코링크 측이 다시 회수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펀드 자금 흐름을 진술하고 이와 관련한 법인 계좌 거래 내역 등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런 의혹들 검증하려면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데요. 자, 과연 내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민주당과 한국당 법사위 간사들이 만나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청문회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최이배입니다. 네. 자, 어제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어도 오늘 여야 법사위원들이 좀 세부적인 마지막 합의를 해야 내일 청문회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증인 문제로 지금 또 진통인 것 같습니다. 회의장에 같이 계셨는데 분위기상 내일 혹시 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직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예. 어제 법사위가 열렸고 그 법사위에서 지난 29일 날 안건 조정 신청을 해놓은 사안에 대해서 네. 그 서로 이제 철회를 이제 한국당이 요구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고 자료 제출하는 안건 두 가지를 먼저 통과시킨 이후에 자신들은 안건 조정 신청을 철회하겠다라고 예. 요구를 했습니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서 명분상 서로 또 논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무의미한 논쟁을 그만두고 민주당이 양보해라라고 예. 요구를 해서 결국 민주당이 이제 양보를 해서 어제 법사위가 예. 정상적으로 열렸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당과 제가 그 같이 12명의 명단을 이제 민주당에 예. 제시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자신들도 증인을 부르겠다라면서 또 증인 명단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을 찍어서 이 정도는 우리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증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강제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 이제 5일 안에 그 신청 소환 통보를 해야 예. 이게 인사청문회 법상 반드시 출석을 하게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논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미가 없다. 아무튼 예. 민주당은 그걸 가지고서도 계속 또 논쟁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6시 반쯤 오후에 이제 한국당의 증인 12명을 명단을 네. 가지고 민주당이 돌아갔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자라고 해서 아침 9시에 만났습니다. 근데 네. 만나자마자 어제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서로 또 언쟁만 하고 싸우길래 예. 제가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차피 나오게 할 방법도 없는데 지금 여야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 양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한국당이 가족은 이미 한 발 물러섰고 동양대 네. 총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정도는 증인을 부르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그렇다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 증인인데 어디까지 지금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까? 오늘 아침 상황에서? 지금 아침에 보면은 이제 동양대 총장에 대한 그 발언이 있었고 그로 네.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아. 만일 이분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자신들에게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부를 예.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당연히 증인이라는 게 예. 불기명을 위해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리하다 유불리를 따져서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 자, 최 의원님.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저희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 법사위 간사에서 지금 청문회 증인 명단에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2명을 한국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민주당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동양대 총장을 빼고 11명에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나오기 어려운 분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죠. 11명이요. 예. 특히나 이분들은 또 수사 중인 대부분 그 분들이기 때문에 나와도 이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증인 채택에 큰 의미가 없는데도 이거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게 이제 무의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뭐 이제 오늘 11명이 합의가 되면 이제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일정과 이런 내용들을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내일 열릴 수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러면은 이제 법사위 소집이 올 것 같고요. 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진통 없이 넘어가야 될 텐데 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증인은 11명으로 여야 그 법사위 간사 간에 합의가 됐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지금 최이배 의원님 전화 연결하는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최 의원님께서 그 양당 모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증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뭔가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당 다 그 내심 이제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사건건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 결렬이 되게끔 하는 빌미를 서로 찾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 그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는 어떤 속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안 하고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하면 또 그거를 빌미로 더 큰 뭐 장애투쟁이나 대여투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생각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의혹들이 다 해소됐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의혹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결국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한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그닥 탐탁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둘 다 계속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을 핑계를 찾으면서 책임 공방만 떠넘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최 의원님, 같은 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제 들러리 안 선다. 청문회 아예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오늘 아침 발언을 들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열리면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들었거든요. 원내대표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저는 이제 그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와 제가 2명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저는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런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가 그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그 권한을 내려놓은 포기한 굉장히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문회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바른미래당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카드를 꺼내셨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뭐 일정 정도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의혹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된다라면 그때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정조사를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좀 같이 공감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한국당이 이제 어제 돌연 또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얘기했던 국정감사는 계속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혹 가운데 해명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앞서 그 증인 측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그 줄다리기가 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의혹이 동양대 표창장 이 문제 아닐까 싶은데 내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그 최성해 총장이 이미 예. 언론에 밝힌 대로 상당 부분 그 조국 후보자 부인이 그 표창장을 그 작성하는데 뭔가의 그 문제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부여치고요. 네. 결국 뭐 이거 검찰 수사로 뭐 명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예. 그 최성해 총장이 이제 검찰에 가서 그 증언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만큼은 검찰이 빠르게 또 수사를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이게 확연히 이제 뭐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결국 부산대 이제 의전원에서 입학을 취소하든 뭐 하는 그런 또 조치들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는 임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마지막 결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명이 그냥 강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는 네. 뭐 대통령이 이제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뭐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또 개혁 의지, 뭐 저울 양쪽에 놓고 개혁이 더 크다 판단하면 이제 최종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면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바른미래당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정조사나 네. 특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결국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국감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법사위에서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면서 예. 이런 의혹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뭐 국회 차원에서는 또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이배 의원 전화 연결하는 동안 청문회, 여야 그 법사위 간사 간의 합의가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이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도읍 그 한국당 간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그중에 11명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은 동양대 총장님을 정인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칫 지금 민주당에서 동양대 총장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계속 동양대 총장님 정인 채택을 고수를 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명 중에 최성해 총장님을 저희들이 빼고 11분이 이 정인으로 채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4분은 민주당에서도 또 요구를 한 사안이고 해서 어찌되었건 11분 중에 민주당에서 요구하신 분 4명, 저희들이 요구하신 분 7명, 이렇게 숫자는 배분되지만 전체 11명은 저희들이 어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 제안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네.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자와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증인은 4명 대 7명 저희들이 또 숫자도 야당은 동의 안 하겠지만 원래 여야 동수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양보를 해서 저희들이 4명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전체 회의는 오후에 3시에 전체를 열어서 청문기획서와 같이 증인 참고인 채택안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양대 총장님에 대해서 한사코 민주당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니 저희들은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된 두 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어떤 답이 올지는 오후에 추가로 정인이 합의될지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그 두 분은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말씀?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아마 고민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후에 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채택이 되면 13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일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여기서 또 이미 합의된 마당에 더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긴 한데 그 경우는 또 저는 아까 최성애 총장도 이 청문회 증인 전에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족 청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또 유시민하고 또 다른 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지에 또 가지를 떠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 증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방금 또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오후 회의 전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에 가지 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지에 가지를 치는 게 맞지 뭘. 분명 못 받으면은 뭐 아니면 증인을 하겠습니다. 예. 자, 법사위 막판 협상을 마치고 나온 송기현 민주당 간사 그리고 김도읍 한국당 간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최성애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의 막판까지 그 여야 협상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결국은 빼고 민주당 요구 중인 4명, 한국당 요구 증인 7명 이렇게 11명의 합의를 하고 내일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6일에 청문회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나라인 라오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분양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개발, 인프라 건설, 보건의료 등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메콩강의 최장 관통국인 라오스에서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의 한 메콩 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상의 라오스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방북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왕이 외교부장이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인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언급해 왕이 외교부장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북 목적이 김정은 위원장의 10월 방중을 염두에 둔 실무 성격이어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한 무기를 주한미군이 KN-25라고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지난달 24일에 발사한 북한 발사체의 직경을 600mm로 평가하고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방사포 등에 북한을 뜻하는 영문 약자인 KN과 숫자를 결합한 식별부호를 붙여서 감시합니다.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를 받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어제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봐주기 수사다 이런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잠시 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선호 씨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이선호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이 씨는 가방과 배낭에 액상 대마와 대마 사탕, 젤리 수십 개를 무더기로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간이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된 건데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미국 LA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의미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 이 씨가 어제 검찰에 스스로 찾아갔던가 이른바 셀프 체포가 되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네, 이선호 씨가 검찰에 스스로 찾아간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입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온 이 씨는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게 마음 아프다며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신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되자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검찰 출석 당시 이 씨의 심리 상태는 다소 불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출석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심리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저녁 8시 20분쯤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회사 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재벌가 자녀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런데 검찰 입장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통상 마약 밀수범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검찰은 지난 1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 씨를 바로 풀어줬습니다. 마약류를 압수당하고 소변 검사로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SK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과 비교해 검찰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도 논란이었는데요. 검찰이 밀반입 적발 사흘 만에 이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다 CJ 사무실 등은 수색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는 했지만 법원에서 자택만 내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될까요? 네, 검찰은 우선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마약 상습 투약 여부와 공범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최근 1년간의 투약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발 감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K와 현대가 3세들의 1심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요? 네, 지난 5월 상습 대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와 현대가 3세들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 역시 이선호 씨가 밀반입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과 같은 종류인 액상 대마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현대가 3세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1,500만 원을, SK가 3세 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는 주말에 한반도를 강타할 13호 태풍 링링은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9년 전 큰 피해를 줬던 태풍 곰파스, 진로와 비슷한 데다가 또 세력은 더 강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더 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합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밤사이 타이완 부근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서해를 따라 북상하겠습니다. 저녁쯤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뒤 북한 내륙을 동서로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해안가와 제주 산간에는 초속 45m의 돌풍이 불고 서해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중부지방에도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태풍이 9년 전 큰 피해를 줬던 태풍 곰파스와 비슷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링링은 서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로를 봤을 때 2010년의 태풍 곰파스, 2000년의 태풍 프라피룬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서해를 따라 이동하는 태풍은 대부분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더 컸습니다. 뿌라피룬 때는 전남 흑산도에서 초속 58.3m의 폭풍이 관측됐고, 곰파스 때는 전남 홍도에서 초속 52.4m의 순간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탈선하고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위력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 링링은 곰파스와 뿌라피룬보다 서해안에 근접해 움직이는 데다 세력이 더 강합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이 과거 두 태풍의 강풍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9년 전 태풍 곰파스는 6명의 사망자와 1,670여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영국 하원이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자며 브렉시트를 3개월 더 미룬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에 반발하면서 하원 해산과 또 조기 총선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부결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하원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않은 채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자는 법입니다. The ayes to the right, 327. The noes to the left, 299. So the ayes have it. The ayes have it. 상원 표결과 여왕 제가를 거쳐 이 법이 발효되면 영국 정부는 10월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이뤄내거나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둘 다 안 될 경우 브렉시트의 3개월 연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 불사를 외쳐온 존슨 총리는 이 법이 2016년의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하원 해산과 다음 달 15일 조기 총선 개최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434명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들의 기권으로 298표에 그쳤습니다. I think he has become the first, to my knowledge, the first leader of the opposition in the democratic history of our country to refuse the invitation to an election. 존슨 총리의 초강수가 좌절되면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시간. 다음 주부터 예정된 5주간의 의회 정회 이전에 상원 통과와 여왕 제가를 받지 못하면 법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부 상원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무서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발급하려면 내가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나 모르게 발부될 수가 없다. 최성해 동해양대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이런 부탁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일방적 주장입니다만 기자간담회 이후 조금 수그러드는 여론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가까스로 열리는 내일 청문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2부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